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한 명, 록펠러. 그는 역사상 최초의 억만장자로 불리며 한때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한 거대한 석유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아들에게 남긴 편지였죠. 그 편지 속에는 부의 원칙, 성공의 비밀,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인생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록펠러가 직접 남긴 편지를 통해 부와 성공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뜻깊고 내게 큰 통찰력을 준 이야기를 소개한다. 고대 유럽에 살던 남자가 사후 세계로 떠나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멋진 장소에 다다랐다.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 들어서자 웨이터가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이곳에서는 음식과 오락, 취미 등 원하는 건 뭐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순간 놀랐지만 아주 행복해졌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군. 그는 온종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미식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게 지루해져서 웨이터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게 지겨워졌어요. 뭔가 다른 게 필요한데 내가 할 일을 찾아줄 수 있나요? 예상과 달리 웨이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군요. 남자는 좌절해서 화를 내고 양팔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낫겠어. 그러자 웨이터는 부드럽게 말했다. 선생님은 여기가 어디인 줄 아셨나요? 아들아, 이 유쾌한 이야기는 할 일을 잊는 게 곧 행복을 놓치는 것임을 일깨운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일을 그만두고서야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나는 평생 일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한순간도 일이 재미없고 지루한 고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반대로 일에서 무한한 행복을 찾았다. 일이란 단순한 생계수단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진 특권이다. 일은 모든 사업의 기초이자 번영의 원천이고 천재성을 빚어내는 손길이다. 가장 중요한 건 노력에 따른 최고의 보상은 뭘 얻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되는가에 달렸다는 점이다. 열정을 품은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벌고자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다. 열정 뒤에 숨은 진짜 이유는 훨씬 고귀하다. 그들은 마음을 사로잡는 일에 힘쓴다. 어떤 사람들은 왕이나 영웅이 될 운명을 타고난다. 수학 기계를 만들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사이러스 홀 맥코믹이 그 사례다. 맥코믹은 언제나 야망에 불타고 비즈니스 감각도 뛰어난 거물이었다. 그는 수학 기계를 발명해 농부들을 노동에서 해방했고 그 덕에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 한때 평범한 농기구 상인이었던 이 천재 사업가는 행운은 계획의 산물이라는 말을 남겼다. 행운이 계획과 전략의 결과라는 뜻일까? 아니면 운이 좋아야 멋진 계획이 따라온다는 뜻일까? 내 경험에 따르면 두 가지 뜻 모두 옳다. 다시 말해, 우리는 스스로 운을 만들어내며 그 무엇도 이를 막을 수 없다. 행운은 계획을 세우는 과정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요소다. 맥코믹은 행운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그 문을 열었다. 그러니 그가 만든 수학 기계가 전 세계로 팔려나간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맥코믹처럼 운을 제대로 계획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고 운을 진심으로 믿거나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보기 힘들다. 보통 사람들 눈에 운이란 타고나는 것처럼 보인다. 누군가 큰 성공을 거두거나 빠르게 승진하면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업신여기는 투로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정말 운이 좋았어. 다 행운 덕이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 진실을 알아차릴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자기 운명을 만드는 디자이너이자 건축가다. 나는 신께서 내려주신 운에만 따르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운을 계획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다. 아들아, 행운을 이어가려면 신중하게 계획해야 하고 행운을 잡으려면 좋은 계획이 필요하다. 좋은 계획은 좋은 설계여야 하고 좋은 설계를 구상할 때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기 목표를 아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지위, 돈, 대인관계, 능력 등 자신이 지닌 자원이 뭔지 아는 것이다. 아들아, 운을 설계하는 건 곧 인생을 설계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운을 기다리는 동안 내 운을 어디로 이끌지 생각해라. 아들아, 중요한 경쟁은 운명을 좌우하는 전투다. 이 사실을 똑똑히 알고 마음에 새겨라. 후퇴는 항복을 뜻한다. 후퇴는 너를 노예로 만들 거다. 전쟁은 피할 수 없다. 그냥 일어나게 둬라. 경쟁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는 쉴 시간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온갖 도전과 경쟁에 맞설 강철 같은 각오를 다지는 일뿐이다. 우리는 자신만만하고 행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 용기는 승리로 이끄는 한 축일 뿐. 경쟁에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목발은 다리를 대신할 수 없다. 우리는 두 다리로 우뚝 서서 자기 자신에게 기대야 한다. 만약 두 다리가 너를 지지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해도 포기하거나 패배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노력해서 다리를 단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힘을 발휘해야 한다. 오늘날 내가 성공을 이룬 것은 신이 아니라 세 가지 힘이 도운 덕이다. 첫 번째 힘은 규칙이다. 규칙은 기업을 오래 이끌어가도록 돕는다. 두 번째 힘은 경쟁이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경쟁은 모든 일을 더 완벽하게 만든다. 세 번째 힘은 협력이다. 힘을 합치면 서로가 이익을 본다. 그러면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 내가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건 다른 사람과 힘을 합치며 지름길을 택한 덕이다. 불을 쌓는 여정을 돌아보면 모든 과정에서 협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패배를 바라지 않는 한 똑똑한 사람은 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강해지고자 눈앞에 있는 경쟁자는 물론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을 잡는다. 성공의 여부는 다른 사람과 힘을 합치고 지원받는 데 달렸음을 알아야 한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간극을 메워야 한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우정에는 진정한 지원이 필요하다. 나의 영원한 동반자, 최고의 조력자인 헨리 플래글러와 후회 없는 협력과 우정을 나눈 이유는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협업자였고 자기 개발에 철저했으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진리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태도다. 태도가 행동을 좌우한다. 우리가 취하는 태도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가 정해진다. 그 결과는 곧 분명히 드러난다. 태도를 바꾸면 삶도 바뀐다. 똑똑한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태도를 택한다. 리더십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묻는다. 어떤 태도가 진정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까? 영감을 주는 태도인가? 공감하는 태도인가? 나는 목표론자다. 목표란 잠재력을 끌어내는 원동력이고 만물을 지배하는 힘이며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성공을 이루는데 필요한 수단을 찾도록 영감을 준다. 명확하고 단호한 목표는 우리가 정한 방향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이끈다. 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세우는 데 익숙하다. 동업자와 대화하는 목표, 회의를 여는 목표, 계획을 세우는 목표 등 매일 수많은 목표를 세운다. 뭔가 시작하기 전에는 설정한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한다.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출근하기에 어쩔 수 없다라거나 더 이상 상관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와 같은 말을 속으로 삼킨 적이 없다. 매일 세우는 목표가 이런 실패를 막았다. 자기 목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 혹은 무의식에 따라 목표를 정하게 된다. 부두에서 요트를 띄우고 모터에 시동 거는 일을 잊어버린 꼴이다. 일에서는 해류나 바닷바람에 휩쓸리든지 다른 배에 부딪혀 가라앉게 된다. 바다 건너에서 좋은 일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순조롭게 다다르지 못할 터다. 목표 세우기는 시동 걸기와 같다. 스스로 고른 길로 나아갈 힘이다. 지원에게는 의도, 동기, 전략과 계획을 토대로 내가 세운 목표를 가감없이 설명해야 한다. 나 스스로 이루려는 목표를 모든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를 솔직히 드러내면 쓸데없는 가정을 피할 수 있다. 직원에게 목표를 알려주지 않으면 직원들은 나름대로 모든 단서를 가지고
목표를 추측하는데 괜한 시간을 쓴다. 정보는 쉽게 왜곡된다. 직원이 리더의 생각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야 사기가 오르고 능력이 극대화된다. 목표는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가치가 생기려면 진품이어야 한다. 진실하지 않은 목표를 내세우는 건 나쁜 일이다. 목표가 발휘하는 힘을 마구 쓰면 믿음을 잃게 마련이다. 아들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예쁘게 포장돼 있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 일을 더 잘할 방법을 찾는 능력을 갖추었다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여기엔 엄청난 지혜는 필요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 어떤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뇌는 그 일을 피할 이유를 찾는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뇌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준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해결책이 떠오르고 창의성이 발휘된다. 반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그저 내버려둘 뿐이다. 이런 태도는 꿈과 이상까지 무너뜨린다. 열망은 창조와 성취를 이룰 토대다. 나는 직원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싫다. 불가능은 실패를 뜻한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괜한 변명만 늘어놓는다. 그대로 둬도 되는데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변화를 일으키려고 변해야 할 이유를 부지런히 생각해야만 달라질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진보를 꺼린다. 사람들 대부분은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생각을 많이 떠올리는 것이다. 눈과 얼음 위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한다. 캐캐묵은 생각으로 마음을 얼려버리면 새로운 생각이 자랄 수 없다. 캐캐묵은 생각은 새로운 생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다. 모든 계획이 완벽할 수는 없고, 그러니 조금이라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기에 더 나은 방법을 찾곤 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과연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는다. 분명 더 잘할 수 있음을 알기에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완벽한 아이디어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다. 나와 종종 경쟁하는 카네기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카네기는 지칠 줄 모르는 철인처럼 부지런하게 야심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첫째, 둘째, 셋째로 여긴다. 그래서인지 성공한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끝은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끝이란 여행의 종점이자 새로운 꿈의 시작점이다.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작은 성공으로 자기 자신을 키운다. 그들은 마지막에 이뤄낸 성공을 자축하는 동시에 새로운 꿈의 시작을 알린다. 새로운 꿈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힘은 승리를 이루겠다는 결심이다. 승리를 바라는 올바른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경쟁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를 이해하는 일은 아무 쓸모가 없다. 지식을 쌓고 통제력을 유지하고 경쟁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일은 자신감을 기르고 승리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하지 않아서 실패한다. 비난하는 습관은 늪과 같다. 일단 비틀거리며 늪에 빠지면 발판과 방향을 잃고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러다 결국 증오와 좌절이라는 늪에 빠지고 만다. 이렇게 되면 단 하나, 직원들이 보내는 존경과 지지를 잃는다. 이 지경이 되면 아무것도 지배할 수 없으니 왕좌를 남에게 넘겨주는 꼴이다. 나는 비난이야말로 리더십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적임을 안다. 또 이 세상에 영원히 이기기만 하는 장군은 없다는 사실도 안다. 누구든 좌절과 실패를 겪는 만큼 나는 문제가 생겨도 원망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상황이 나아질지만 생각한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무심코 내려놓은 왕관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내 책임이 뭔지 분석하는 일이 자책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자책은 교활한 함정이니까. 내 책임은 뭔가? 라는 질문에는 강한 분석력과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남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일임을 알면 더는 불평하지 않게 된다. 이 과정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내가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이 내게 미치는 영향력은 약해진다.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대화에서 힘을 가진 쪽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다.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사람과 내 말에 집중하는 사람을 상상해봐라.
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방어 태세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여러 이점이 생긴다. 우선 공격적인 언어 뒷면에 숨은 근본적인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많아진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 역시 기꺼이 내 의견을 듣는다는 사실이다. 경청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다. 잘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 생각을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없애고 마음을 열면 더 뜻깊고 쓸모있는 대화가 이뤄진다. 내겐 야망이 있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를 꿈꿨다. 성공하려면 자극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목표를 크게 잡아라. 큰 목표가 있으면 자극을 받고 온 힘을 다할 수 있다. 물론 위대한 계획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한 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한 방울씩 천천히 이뤄진다. 위대한 일과 위대해 보이는 일의 차이는 위대한 일을 꿈꾼다면 매일 애써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가난한 소년이 어떻게 위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이뤄질까?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만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들아, 기회는 늘 불공평하겠지만 결과는 불공평하지 않다. 오랜 역사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나 사업을 시작해 성공에 이른 사례가 넘쳐난다. 그들은 가난 탓에 아주 작은 기회를 얻었지만 투쟁을 벌인 끝에 놀랍도록 명예로운 일을 해냈다. 반대로 특권을 누리던 부잣집 자녀가 실패한 사례도 수없이 많다. 너희에게 검소함과 승부욕 같은 가치관을 심어주려 한 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쉽게 돈을 주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쉽게 얻은 돈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교만하게 만들고 행복의 근원을 잃게 한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스스로 이룬 성과를 즐길 줄 안다. 정말로 행복하고 부유한 삶은 고귀한 혈통이나 호화로운 생활이 아니라 당당한 자신감, 즉 독립심에서 나온다. 아들아, 나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지켜보려 한다. 세상 모든 부는 멋진 미래를 개척하고 성공적이며 만족스러운 삶을 일구는 데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그것이 시작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종착점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회는 시간만큼 평등하다. 나는 어렸을 때 부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력의 산물이라는 성공 법칙을 믿었다. 근면함에 고귀함이 뒤따른다라는 문구는 내가 영원히 가슴에 새길 좌우명이다. 아들아, 끝없이 변하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귀족도 영원한 빈민도 없다. 나는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누더기를 걸쳤고 자비심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엄청난 부의 제국을 세웠고 자선단체에 막대한 돈을 기부했다. 세상에 수만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사라지듯 인생의 굴곡도 끊임없이 변한다. 볼품없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끈질기게 노력하고 도전하며 지혜를 발휘한다면 명성과 성공을 거머쥐고 새로운 귀족으로 거듭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완성하고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기쁨을 누리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잘 살았다고 칭찬받으려면 자기 손으로 삶을 읽어야 한다. 또 용기를 내 탐구하는 자만이 명예의 면류관을 쓸 수 있고, 근면함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태도이며 근면함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사람도 바로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뒤처지고 싶지 않았기에 부지런히 숙제를 했다. 10살 때는 나무를 베고 젖을 짜고 물을 깃고 농사를 지으며 할 수 있는 한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맡은 모든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시골에서 보낸 고된 시절이 내 의지를 다지고 사업하는 어려움을 견디게 했다. 또 인내심과 강한 자신감을 길러주었다. 내가 앞으로 더 크게 성공하고 숱한 역경을 이겨낼 비결은 어릴 때부터 쌓아온 자신감이다.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은 파산하지 않는다. 찰스 씨가 남긴 부자 되는 법이다. 찰스 씨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돈을 다루는 철학을 전했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맛있는 고기를 탐내는 파리처럼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명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쁜 옷, 비싼 차, 호화로운 집,
사치스러운 예술품을 가지려고 최선을 다하며 엄청난 돈을 쓰죠. 이런 삶이 매력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합리성이 떨어지고 경계심도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빚에 쪼들리다가 자동차와 집에 짓눌린 노예가 됩니다. 파산하면 모든 게 끝나죠. 둘째는 돈을 아끼고 은행에 맡겨두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구덩이에 묻어두는 꼴인데 은행 이자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죠. 우리는 돈을 낭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부를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을 알죠. 그래서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더 큰 부를 쌓습니다. 동전 한 푼에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록펠러 씨의 사업 원칙과도 같습니다. 한 푼이라도 좋으니 가치를 불려라. 인생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인생을 낭비하는 건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일이다. 나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배부른 돼지로 살지 마라. 내가 경영대학원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다. 욕심을 부리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욕심은 오히려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욕심을 품을 때 희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말씀을 꺼내자 강의를 듣던 학생들은 난리가 났다. 욕심이 무슨 뜻인지 떠올린다면 대부분이 어린 시절부터 배운 도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도덕, 개념은 종교, 사회, 윤리, 정치, 법에 통합되어 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통치자의 역할은 욕심이라는 단어에 나쁜 의식을 심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에 발을 들이고 불을 빚어내는 여정을 시작하면서 나는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명제에는 상당한 통찰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진화론자들이 말했듯 자연은 자비롭고 이타적인 세계가 아니다. 최강자가 왕이 되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곳이다. 이 원칙은 소위 문명 사회에도 해당된다. 부와 업적을 쌓고 특별한 삶을 만들고 싶다면 욕심은 좋은 걸 넘어 필수다. 주급이 $5에 불과한 격리 직원으로 시작해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내가 기적을 이루도록 도운 힘도 바로 욕심이다. 욕심은 사회 진화를 이끄는 원동력이고 내게는 부를 창출하도록 이끄는 힘이다. 내가 욕심이라는 말을 쓸 때 너는 이 말을 열망으로 바꾸길 바랄 수도 있다. 아니, 우리는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산다. 나는 욕심이라는 말이 야망이라는 말보다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며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욕심이 주는 힘을 느낀다. 욕심은 능력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희생하고 장애물을 없애버리며 전속력으로 전진하게 만든다. 성공은 키, 몸무게, 학력, 가정환경이 아니라 생각의 크기를 따라간다. 생각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를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인류의 가장 큰 약점인 자기 비하를 극복하는 일이다. 절대 자기 자신을 싼 값에 내놓지 마라. 너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생각하는 범위를 넓혀라.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에 맞게 대우받는다. 실제 능력이 어떻든 말이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생각과 마음이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 평가는 숨길 수 없다. 그러니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생각해야 현실이 따라온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행동이 정해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정해진다. 사람들이 내 능력을 판단하는 근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가다. 능동성과 수동성은 습관이다. 이 습관은 밧줄과 같다. 우리는 매일 이 밧줄을 꼰다. 결국 밧줄이 너무 두꺼워지면 끊어낼 수 없다. 습관이라는 밧줄은 우리를 성공 또는 실패로 이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산만하게 구는 습관을 버리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일할 때 용기를 내고 모든 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완벽이란 결코 없다고 믿어라. 이것이 당장 실행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실행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는 특별한 지혜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인생에서 좋은 습관을 꽃 피우도록 열심히 애쓰기만 하면 된다. 이 세상에 마냥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모두가 실패에 둘러싸여 살아가지. 이 세상에는 무기력한 실패가 너무나 많다. 그 탓에 사람들은 탁월함을 추구하고 그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패를 피할 방법은 없다. 우리 운명도 마찬가지다. 다만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실패를 술 한 잔으로 여긴다. 마시는 순간은 씁쓸하지만 결국 내게 활력을 주니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언제까지나 제자리에 머물 수도 없다. 가만히 있으면 퇴보할 뿐. 앞으로 나아가려면 기꺼이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실패를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패를 피하는 걸 동기로 삼으면 게으름과 무력감이라는 샛길로 빠지게 된다. 실패는 더 높은 자리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이다. 내가 오늘 이룬 결과는 실패라는 나선형 사다리에 오른 덕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영리한 실패자다. 실패에서 배우고 실패한 경험에서 성공 요인을 찾아내고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줄 안다.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힘을 기르고 강인함과 끈기를 발휘한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나는 중학교 동창들이 찍은 단체 사진을 소중히 간직한다. 그 사진에 나는 없고 부잣집 아이들만 찍혀 있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사진 속 장면을 기억한다. 어느 날 선생님은 수업 받는 학생들 모습을 찍으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물론 나도 사진을 찍어보긴 했지만 아주 드문 일이었다. 가난한 집 아이에게 사진은 사치니까. 사진사가 나타나자 나는 사진을 찍을 때 어떤 포즈를 취할지 생각했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상상도 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사진사가 내 사진을 찍어줬어 라고 말이다. 하지만 곧 실망하고 말았다. 사진사는 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 학생에게 잠깐 비켜달라고 해주시겠어요? 옷이 너무 초라해요. 나는 힘없는 학생이라 조용히 자리를 벗어나 잘 차려입은 학생들이 아름다운 사진에 담기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사진사가 카메라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했다. 언젠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부자가 되리라. 이제 그때 한 다짐이 현실이 되었다. 내게 모욕이라는 말은 남들과 다른 뜻이다. 이제 모욕은 존엄성을 빼앗는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다. 내게 날아드는 모욕은 압도적인 산처럼 강한 원동력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고 멋진 일을 이루도록 도울 뿐이다. 그 사진사는 가난한 소년에게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원동력을 줬다. 남을 모욕하는 사람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들여다보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니 뻔한 모욕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라. 차분하게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비판과 모욕으로 자기 능력을 가늠하고 더욱 성장할 기회로 삼는다. 존엄성은 신이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자기 스스로 빚어내는 힘이자 강한 정신의 산물이다. 존엄성이란 자기 자신만의 가치다. 그러니 누가 내 감정과 존엄성의 상처를 내면 침착해야 한다. 내가 존엄성에 집착하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에서 모든 관계가 시작된다. 자신을 믿고 스스로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충실한 동업자,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법이다. 흥미롭게도 모두가 더 많은 일을 하고 가장 좋은 걸 얻으려 한다. 누구도 남에게 아부하며 평범한 삶을 살지 바라지 않는다. 성공을 다루는 가장 실용적인 지혜는 오래전부터 성경에 기록돼 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산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왜 패자가 그리도 많을까? 모두가 승리와 성공을 바라지만 정작 패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믿음에서 비롯된 힘은 우리가 산을 옮기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한 그렇다. 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는 그 일을 정말로 해내는 데 필요한 능력과 기술, 힘을 낳는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고 그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는 순간 성공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자신감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과정이다. 누구나 언젠가는 최고 수준에 다다라
성공이라는 열매를 맛보길 바란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감과 결단력이 모자라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 또 스스로 다다를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애초에 정상까지 갈 수 없는 곳에서 길을 찾는다. 그러니 행동이 평범한 사람들 수준에 머무른다. 나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믿지 않았다. 믿음이야말로 성공의 아버지라고 여겼다. 승리도 실패도 습관이다. 성공하길 원한다면 꾸준히 승리를 이뤄야 하지. 나는 한두 번 이긴다고 만족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꾸준한 승리다. 불신은 곧 부정적인 힘이다. 의심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불신을 뒷받침할 다양한 이유를 떠올리게 된다. 의심, 불신, 성공에 대한 열망 부족 등은 실패로 이어지게 하는 주원인이다. 앞으로 나아가고 스스로 더 큰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보상을 받는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실제로 해낼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믿음은 자기가 걸어갈 길을 비추고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다. 정상에 오르려고 애쓸 때 사다리의 발판은 우리가 더 높은 단계로 발을 내딛도록 잠시 시간을 내줄 뿐이고 언제까지나 그 위에서 쉴 수는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나아가다 말고 지치거나 낙담하기도 하지만 권투 선수의 말처럼 승리를 위해서는 또 다른 라운드에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다음 라운드에서 싸워야 한다. 우리에게는 몸에 따르는 욕구처럼 마음에 따르는 욕구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마음의 욕구는 무시하고 몸의 욕구에만 따르며 꼬박꼬박 배를 채운다. 점심 한 끼를 거르는 건 큰 문제지만 마음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운 게 언제였는지는 묻지 않는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부유한가? 아니다. 마음이 목마른 사람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우울, 투정, 실패, 우울 속에 살아가는 사람 모두에게 심적인 영양분과 영감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마음을 채우기는 거부하고 어두운 채로 내버려둔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공허한 마음이라는 형벌을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마음은 우리가 살아갈 진정한 집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선과 악도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이라는 세계에서 방황하거나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자기만의 집을 찾아야 한다. 첫째, 우선 자기 자신과 마음을 받아들여라. 둘째,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상에 꽤 큰 공간이 있음을 알지만 사람들이 앉아서 머무를 공간은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몸과 마찬가지로 마음에도 꾸준히 밥을 먹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육체, 마음, 영혼의 양식은 따로 관리해야 한다.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은 성공의 씨앗이 자기 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러셀 코넬이 전한 다이아몬드 필드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옛날 페르시아에 알하피드라는 부유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수도승이 찾아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다이아몬드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도승은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왕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알하피드는 자신의 부를 지키는 것보다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농장을 팔고 가족을 떠난 뒤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났다. 그는 페르시아, 인도, 유럽을 돌아다니며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했고 결국 무일푼이 되어 낙담한 나머지 어느 강가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떠난 후 그의 옛 농장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 골콘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었다. 알하피드는 다이아몬드를 찾아 멀리 떠났지만 정작 그가 처음부터 살던 곳에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었다. 이 이야기는 내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 다이아몬드는 먼 산과 바다가 아니라 내 정원에 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